안녕하세요. 투자자 순수보이입니다. 오늘은 수원 아파트를 뽑아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온전히 수원만을 시세 트래킹을 했고요. 그래서 경기도 전체의 지도를 먼저 가져와 봤습니다. 이번 주 내내 거의 서울만 지도를 보다가 경기도와 함께 서울을 이렇게 보면은 서울이 조금 엄청 작게 느껴지죠. 경기도가 확실히 땅이 엄청 크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땅이 크다 보니 경기도가 가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서울에서 강남권이 서울의 중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별 모양처럼 생긴 서울의 꼭지점들을 이렇게 원으로 이어주면 서울에 바짝 붙어있는 경기도의 도시들이 추려지죠. 이런 곳들도 저는 웬만한 서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강남권, 제가 생각하는 진짜 서울에 붙어있는 경기도는 거의 서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과천, 거의 웬만한 서울 상급지 가격이 나오죠. 그리고 성남, 안양, 구리 이런 곳들이 강남권에 바싹 붙어있는 경기도 중에서 상급지라고 생각하는 곳들입니다. 또 광명, 부천, 고양 이런 데도 거의 서울이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앞서 말한 지역 다음으로 좋은 지역들입니다. 경기도권 내에서. 그리고 그보다 한참 떨어진 용인, 수원, 군포, 의왕, 남양주 이런 곳들이 있죠. 수원은 경기도에서도 약간 남부권에 속하는 지역입니다. 그래도 여차저차 1시간 내외로 강남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죠, 수원은. 그래서 수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제 말씀을 드리면 총 4개의 구로 이루어져 있고요. 인구는 100만이 넘습니다. 주변 도시로는 군포, 의왕, 용인, 화성, 동탄과 맞닿아 있습니다. 오른쪽 점선은 제가 경부고속도로를 표기해 놓은 겁니다. 주요 지하철로는 1호선 수인분당선, 그리고 이제 광교 쪽에 신분당선이 들어와 있고, 도시들을 자세히 보면 반도체 관련 업체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수원 자체도 반도체의 1등 업체인 삼성전자 사업장이 있는 곳이죠. 화성 사업장이랑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남부 권역에서 중심 역할을 하는 곳이 수원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경기 남부에서 중심 역할을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이 서울에 붙어있는 경기도의 위상이 좀 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원은 경기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간보다는 살짝 위쪽에 있는 위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원의 단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단지 개수가 한 279개, 280개 정도 나옵니다. 연식을 그룹으로 묶어서 보면 90년대와 2000년 초반대의 연식이 합치면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그래서 80년대까지 합치면 거의 70%에 육박을 하기 때문에 수원 전체적으로 신축에 대한 수요가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2020년도 이후 신축들은 이제 총 33개에 해당하고 세대 비율은 14% 정도 되네요. 대단지 규모로 신축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수원에서 오늘 6개 단지를 또 가지고 왔습니다. 그중 이 2개 단지는 최저 투자금으로만 살 수 있는 단지를 그냥 딱 뽑아 온 거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조금이라도 좋아 보이는 단지, 그리고 특히 6억대 중에서 고른 단지입니다. 수원이 경기 남부권이고 자체 직장이 빵빵하고 통계를 보면은 서울 출퇴근하는 인구가 한 7% 정도 나옵니다. 100만 명이라 생각하면은 7만 명 정도가 서울로 출퇴근을 하는 거죠.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도 저는 강남 접근성을 오늘도 가지고 왔습니다. 나중에 전국 전체적인 통계를 보시면 알겠지만 강남에 직장과 직장에서 주는 월급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거의 몰빵돼 있어요. 직장으로서 가치가 굉장히 높은 곳이 강남권이기 때문에 항상 강남으로 얼마나 걸리는지를 제가 보는 겁니다. 수원에서 제가 뽑은 단지들은 보통 이제 1시간 거리죠. 강남까지. 버스를 타고 가야만 하는 지역도 있어요. 이제 하나하나 단지를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통 에듀파크입니다. 수원의 영통구고요. 영통동입니다. 수인분당선 청명역이 지나가는 역세권입니다. 지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초중고등학교, 공원, 그리고 이제 지도가 약간 반듯반듯한 택지이고
환경적으로 좋은 입지입니다. 여기 지도에는 안 나오지만 왼쪽으로 이쪽으로 좀 가면은 메탄동에 수원 삼성 사업장이 나옵니다. 고소득 직장이 바로 앞에 있죠. 청명역이 가깝다 보니까 여차하면 서울로도 출퇴근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가격은 7억에 전세금 4억, 그래서 투자금은 3억이 들어가는 단지입니다. 두 번째 마찬가지로 메탄동 아래쪽에 있는 망포동의 초역세권 단지입니다. 청명역 라인보다는 약간 지도를 봤을 때 단지들이 쭈글쭈글한 느낌이죠. 그래도 이 정도면은 택지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바로 밑에가 화성의 반월동입니다. 화성에 삼성 사업장과 각종 반도체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래 위로 직주 근접에 위치한 환경 좋은 아파트 밀집 생활권입니다. 강남으로도 이제 똑같이 1시간이 걸리죠. 앞서 말씀드린 영통 에듀파크랑 강남 접근성이 같다고 보시면 돼요. 같은 지하철 호선의 역세권인 단지인데 가격대는 아까 7억이었죠? 지금 6억 2천으로 8천만 원 차이가 납니다. 비슷해야 될 것 같은데 가격 차이가 나니 한번 비교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실거래 그래프를 가져와 봤고요. 지도만 보면 그리 차이 나지 않을 것 같은 단지가 가격 차이가 항상 나고 있습니다. 전세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영통동이 망포동보다 선호도가 좀 높습니다. 연식이 영통이 오래되긴 했지만 계획택지로 구성되면서 학군 인프라가 잘 발달한 지역이에요. 실제로 수원에서 공부를 시키고 싶은 부모님들이 광교 다음으로 영통을 선택을 많이 합니다. 저는 이 두 단지의 가격 차이의 원인은 학군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단지 볼게요. 다음은 팔달구의 화서동에 있는 화서 위브 하늘채입니다. 화서역까지는 1호선인데 1km 정도 위치하고 있고요. 화서역 앞에 여기에 스타필드가 생길 예정입니다. 조만간. 또 바로 큰 길 건너편이 이게 장안구의 정자동으로 굉장히 계획된 택지예요. 그래서 팔달구지만 장안구에 잘 정비된 택지를 이용할 수 있는 단지다. 연식도 2009년이라서 연식도 나쁜 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남까지 1시간 반이나 걸리는 단지예요. 근데 화서역은 1호선이기 때문에 사실 서울 동부와 중구권으로 좀 업무직으로 접근하기에는 편리하죠. 강남보다는. 장안구는 전체적으로 강남이 아닌 뭐 어떤 서울 업무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고 그거에 영향을 받는 곳이 저는 화서 2부 하늘채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격은 6억 3천만 원, 전세 3억 3천으로 투자금은 3억이 들어가는 단지입니다. 다음은 영통구 메탄동의 메탄 2부 하늘채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메탄 오른쪽에 삼성 사업장 바로 근처에 있는 대단지입니다. 3,300세대고요. 바로 왼쪽엔 공원과 이제 인계동 상권이 있습니다. 시청과 구청도 근처에 있어서 수원의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곳이에요. 강남까지는 이제 1시간이 조금 넘게 걸립니다. 가격은 6억 4천에 전세 4억 3천으로 투자금은 2억 1천만 원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방금 본 화서 2부 하늘채랑 1천만 원 차이 나네요. 브랜드도 똑같죠. 아파트 이름이. 그래서 한번 똑같으니까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가격 흐름이 보면은 재미있습니다. 화서동 같은 곳이 투자로 돈을 벌 수 있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08년도에 이제 같이 입주를 하면서 메탄동이 1억 조금 안 되게 매매가가 계속 높았어요. 무려 10년 가까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화서가 2018년도에 요동을 치기 시작하더니 21년 대세 상승장에 같은 가격대로 형성이 되죠. 메탄입으로도 이렇게 21년 상승장에 돈을 벌었지만 화서에 투자했다면 이만큼의 차이, 그러니까 1억 정도 더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 문제는 10년 동안 가격이 높았던 메탄위브만큼 화서이브를 좋게 볼 수 있는가인 거죠. 그래서 여기 자세히 보시면 화서이브가 2018년도 말에 이게 상승을 하고 실거래가 아래쪽에 2번 이렇게 찍히죠. 화서이브에 대한 가치가 긴가민가한 것 같아요. 이때 당시의 시장 상황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시장에 투자하는 게 유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장안구의 정자동이 환경과 학군이 좋고 서울권을 이용한 사람들한테 인기가 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근처에 있는 이 화서 위브 하늘채가 충분히 가격이 낮을 때 미리 투자하면은 이런 수익률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미리 투자를 할 수 있는 안목을 겸비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다음 5번째로 이제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는 단지입니다. 수원의 30평대 단지, 인계동 삼성아파트이고요. 주변에 준신축급 대단지들이 있고 초등학교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수원시청이 아래쪽에 있고 광교가 위쪽에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수원 전체적으로 보면은 중심지에 위치한 단지예요. 매매가는 4억대, 전세가는 3억대로 투자금은 1억 정도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연식이 아쉽지만 저는 위치 대비 가격대는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는 20평대입니다. 네, 권성구의 권성동은 택지입니다. 신동아 대원이라는 아파트고요. 20평대로만 이루어진 단지예요. 복도식이고요. 방 2개짜리가 2억대 후반이고 전세는 2억 초반으로 현재 한 6천만 원 정도 투자금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20평대로만 이루어진 복도식이다 보니까 주차가 조금 복잡한 편이고요. 아래쪽에 수원 비행장이 있어서 용적률이 낮아요. 그래서 비행장 이전 이슈가 있고 이전된다면 수원 전체와 권성동 이 지역 전체적으로 대형 호재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용적률이 풀리면서 재건축 사업성이 올라가 기대감이 상승할 것 같아요. 네, 단지를 하나씩 보면서 중간중간 비교를 해봤습니다. 저의 오늘의 결론은 6억대에서는 메타니브 하늘채를 정했습니다. 수원의 특성상 자체 직장이 좋기 때문에 자차로 출퇴근하는 수요가 많이 있어요. 그중 수원 중앙에 위치하고 있고 대단지이면서 선호도가 높은 메타니브 하늘채의 가격과 투자금이 제가 오늘 뽑은 단지들 중 가장 저렴하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인계동 삼성이 절대적 가격이 4억대로 낮은 편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투자금도 적게 들어가는 상황이죠. 매매가를 만약에 잘 조율할 수 있다면 더 적은 투자금으로 수원 중심지에다가 투자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2개 단지를 모의 투자하고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수원이 전체적으로 입주가 많고 화성의 동탄 1과 동탄 2의 입주가 장기간 있어서 전세 및 매매가가 수원이 좀 눌려왔던 걸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3년을 기점으로 수원 자체 입주가 줄어들 거기 때문에 전세 가격의 추이와 매매가의 변곡점을 잘 찾으면서 투자로서 가치 있는 단지들이 하나씩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경기도 수원 단지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내일 또 단지들을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